안녕하세요.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 미래에 정말 큰 인물이 될,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될 그런 아이들 우리가 키워내고 있죠. 그런 아이들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의 그 잠재력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정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나왔죠.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벨 문학상이 먼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인간의 내면의 세계, 전 세계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의 정서적인 문제는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은 사단이 공통적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거, 언어나 국경을 뛰어넘어서 공유한다는 거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그런 거와 관련이 좀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재들의 그 능동성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능동성. 여러분들 능동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재 아이들의 능동성에 작은 상처도 주지 마라 라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들 정말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능동성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 여러분들 금방 먹기는 뭐 꽃감이 좋다 그런 말도 있고요. 여러분들 금방 먹기는 사탕이 좋고요. 아이스크림이 좋죠. 그러나 그게 정말 미래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런 성향을 갖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능동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밑바탕에 깔려있는 영재성을 키워주는 가장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재성의 내적인 힘입니다. 영재성을 길러줄 수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보면은 스스로 하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아직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좀 거칠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비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어떤 성향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걸러낼 건 걸러내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동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능동성이란 말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남이 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런 성격,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남이 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점, 개선점을 찾아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게 없이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요즘에 전 세계로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죠. 정말 뭐 K-컬처라고 그래가지고요. 한국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우리 뭐 요번에 바로 문학 작품이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그 숨겨진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숨겨진 잠재력을 정말 위대하게 탁월하게 크게 만들어주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재들에게 능동성을 키워줘야 되고요. 이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3가지로 능동성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키워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키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능동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능동성은 부모가 교육의 힘으로 가정교육의 힘으로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이 능동성이 갖춰져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요. 아이들은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자꾸 침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 침해를 받아서 조금만 내가 능동적으로 했더니 혼내주고 벌을 주고 여러 가지로 침해가 자꾸 와요. 그러면요. 그 능동적인 힘이 자꾸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돼가요. 여러분들 능동적이라는 말 밑에는 이런 것이 또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자발성, 스스로 하는 거죠. 자발성, 스스로 막 해나가는 힘이죠. 그 다음에 주도성,
마찬가지예요. 주도성. 우리가 이 주도성이라는 말은 능동성하고 관련이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도적인 학습을 한다? 굉장히 좋습니다. 주도적이어야 돼요. 학습이든 뭐든. 당장은 우리가 막 끌고 갈 수 있어요. 막 학원의 선생님이나 부모가 막 끌고 가서 좋은 성적,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뭐 좀 더 나가서는 어떤 뭐 입학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능동성이 다 망가진 상태로 만약에 그런 좋은 시험에 합격을 했다. 사실 오래 갈까요? 오래 절대 못 갑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 자발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그 밑에 가장 넓은 그런 개념으로는 능동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능동성. 이 능동성은 부모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자꾸 키워주고 그 아이 에너지를 봐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조금만 능동성이 나오려 그러면 조금 잘못했다고 막아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엄마가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다 해주면 능동성이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능동성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거죠. 이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요, 특히 그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영재 아이들이 정말 큰 인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들이 잘 도와주고 그 아이의 그 능동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능동성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오는 건데 사실은 부모가 끌고 가기 때문에 능동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항상 부모를 따라서 어디를 가면요, 거기 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 혼자 보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 그러거든. 혼자 보내질 않거든요. 그러면 능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요,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재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다.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 영재성은 다른 말로 하면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이란 뜻이 뭐예요?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크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바다 밑에 굉장히 큰 유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해저에도 정말 굉장히 아주 많은 양의 기름이, 원유가 묻혀 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캐봐야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조금 더 어릴 때 뭐 언어를 조금 늦게 했다. 또 우리 아이가 조금 뭐 산수,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런 걸 가지고요. 아, 우리 아이는 가능성이 없는 아이야. 우리 아이는 잠재력이 부족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그 능력은 능동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잠재력, 영재성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바로 능동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능동성을 부모들이 침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당장 부모가 끌고 가서 뭐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끝까지 가는 거는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을 먹게 하는 거는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도 먹이기는 힘들다. 결국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아이가 큰 업적을 낸다거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0% 발휘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능동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세계로 나가서 큰 상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얼마든지 세계를 휘어잡는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동성을 저해하거나 그런 능동성을 자꾸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재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바로 능동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능동성은 학습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학습을 지속시켜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요, 2시간, 3시간 몰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도요, 정말 지가 좋아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은 길게 가요. 그런데 엄마가 시키는 일, 뭐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 이런 거는요, 오래 가질 못합니다. 금방 지루해져요. 금방 힘들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는 건 뭐냐?
우리 머릿속에 에너지를 심어주는 거, 에너지를 전부 다 충전시키는 일은 뭐냐? 바로 좋아하는 일, 흥미있는 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 이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 어찌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엄마들은 우리 애는 도대체 스스로 하는 게 없다. 그거는 엄마 스스로 한번 책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아이를 혼자 할 때 봐주질 못하는 거죠. 조금만 내버려 두면 딴짓하고 딴짓하고 딴짓한다. 이렇게만 늘 생각해서 아이를 바로 능동성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이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기다려줄 때 생기는 겁니다. 능동성이 있어야 바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큰 그림을 그린다든지 긴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니 그럴 때는 능동성이 없으면 안 돼요. 능동성 없이 무슨 일을 큰 일을 하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굉장히 아주 회사를 가거나 어디 가도 길게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능동성이 그동안에 많이 침해를 받아서 늘 시키는 일만 해요. 시키는 일은 재미가 없고 지루한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동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재 아이들의 능동성에 작은 상처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능동성은 키워줄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능동성은 영재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고, 그리고 능동성이라는 것은 학습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고, 이 능동성을 조금이라도 침해하지 마시고 정말 약간의 거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잘 이렇게 다듬어서 정말 능동성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